이 안에 원소들을 쓰죠. 1, 2, 5, 10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1이 A의 원소다라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2가 A의 원소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3은 A의 원소가 아니죠.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 집합의 표현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집합을 정했을 때 그 집합을 이제 쓸 때 나타내는 표현인데 첫 번째 이제 원소 나열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나열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원소 나열법이에요. 원소 나열법. 지금 보면 알겠지만 A라는 집합은 10의 약수들을 모아놨죠. 그죠? 그럼 똑같은 집합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 X 바. X는 10의, 이게 조심해야 돼.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을 하면 X라는 원소들을 모았는데 이 뒤에 나오는 10의 양의 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을 원소로서 모으겠다.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집합인데 얘는 원소를 나열했고 얘는 조건을 제시했어. 고민된다. 할까 말까. 제시.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인데 집합이 어려운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조건 제시법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로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가 이렇게 생겼어. X, fx라는 원소들을 모아놨어. 바는 이게 이제 원소들을 모았다는 뜻이야. 요 바 뒤에 조건을 쓰겠다. 이런 뜻. 그런데 y는 fx, xy는 실수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뭘까요? 이걸 세 글자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얘가 이제 y는 fx를 만족하는 실수 x, y의 순서쌍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서쌍. 네, 그 순서쌍들이 이제 그래프를 말하는 거야. 이 그래프라고 하고요. 집합 A는 x바, fx는 0, 단 x는 실수. 자, 이렇게. 실수 이거 필요 없어. 알았어. fx는 0. 이렇게 돼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fx는 0이 된다를 만족하는 x를 모았잖아. 이거를 해집합이라고 합니다. 해집합. 가장 많이 쓰이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죠. A는 x, y를 모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단 x, y는 실수. 이래버리면 이 원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원의 그래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조건 제시법으로 어떤 모양새든지 다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 제시법을 잘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이 중에서 기하 선택할 학생들 있어? 기하? 너 기하 선택할 거야? 그러면 요게 많이 나와. 기하에서는 요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기하에서는. 기하를 이렇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벤 다이어그램에 왜 색칠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집합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왜 색칠해놨지? 여기다 색칠을 해놓지. 벤 다이어그램을 왜 색칠해놨냐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벤 다이어그램이 계산하는 데 되게 편해. 나타내기가. 그래서 색칠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에 들어갑니다. 유한집합은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에요. 이게 끝이 있어. 뭐 10개든 10억 개든 뭐 100억 개든 끝이 있으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집합. 뭐 예를 들면 뭐 유리수 집합이라든가 자연수 집합이라든가 이런 집합들은 이제 무한집합이고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럼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죠. 아침 먹고 땡 이렇게 나타냅니다. 은혜는 그거 모르나? 아침 먹고 땡 알아요? 일본에서도 이런 거 해요? 이 비가 오더래. 옥상에 지렁이가 기어가더래. 아이고 무서워. 영우. 그래서 유언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만약에 A라는 집합에 1, 2, 3이 들어있는데 내가 매번 여러분한테 이제 출제자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묻기 귀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묻겠다.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3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요거 기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 3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예.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빵개예요. 빵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어떤 집합이냐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거예요. 이건 한 개예요. 공집합이 들어있으니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건데 0이 들어있어. 한 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야.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교죠. 학교. 학교에는 학교 안에 1학년 1반이라는 원소, 1학년 2반이라는 원소, 1학년 3반이라는 원소가 들어있는데 1학년 1반이라는 원소도 집합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튕기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녹화만 하면 이렇게 약간 부분 집합 나오네요. 부분 집합. 쌤이 방금 전에 이제 학교를 예로 들었는데 부분 집합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학교죠. 학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도 속할 때 A가 A의 원소라면 그 모든 A가 B에 속한다. 이게 만족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은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포함된다가 영어로 contain이에요. contain. 요 C를 이렇게 쓴 거예요. C. C라고 보시면 돼. 큰 쪽으로 입을 벌린다. 이렇게. 큰 쪽. B라는 집합이 A를 더 이렇게 포함한다. 큰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분집합의 성질은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을 인정할 거고 공집합도 무조건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을 인정할 거예요. 3번은 이제 이거 3단론법. 나중에 이제 3단론법이라고 해가지고 또 배울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그럼 이렇게 생긴 거죠. A가 B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B가 또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이제 A가 C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도 C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서로 같은 집합. 5번에 서로 같은 집합은 이제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돼.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원소의 개수도 같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같아야 돼요. 개수만 같으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A라는 집합이 뭐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B는 X바, X제곱은 1 이렇게 있대. 그럼 이거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거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 마이너스 1과 1이 B에도 포함되죠? B에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A에도 포함되죠? 그럼 이제 B도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진부분집합. 이 진부분집합을 애들이 진짜 많이 묻거든요. 왜 묻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물어봐. 진부분집합은 쉽게 얘기하면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 A에
부분집합을 좀 찾아볼게요. 자, 이거를 내가 쓰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들도. A라는 집합이 원소가 이렇게 3개가 있어. 근데 X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 X를 찾아볼 거야. 자, 이거를 찾는 방법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아, 저딴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확통 공부할 때 약간 도움이 되기도 해요. 확통에서는 이걸 진짜 구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공집합 먼저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1, 2, 3 이거 구할 거고, 세 번째는 X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1, 2, 2, 3, 1, 3 이렇게 구할 거고 해서 X의 원소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싹 구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8개가 나왔어. 그러면 반드시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 나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만 빼면 돼. 나 자신을 뺀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진부분집합. 근데 여러분한테 실제로 이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부분집합을 다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A의 집합이 A를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부분집합이 몇 개냐를 많이 물어보죠. 몇 개냐?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있는지 구하는 방법 기억나요?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 N개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죠. 2의 n제곱개. 이거 왜 그런지 알아? 이게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 2라는 집합은 1은 포함되지 않고 2는 포함되고 3은 포함되지 않는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이 집합은 1은 포함되지 않고 2는 포함되지 않고 3이 포함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1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동시에 2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동시에 3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되면 이런 게 있죠.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x는 1을 반드시 포함할 거야. 이러면 1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곱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갖는 애가 2하고 3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2의 제곱 4개는 1은 반드시 포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1을 포함하지 않는다. 1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도 1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지워버려. 똑같이 2의 제곱계 4제곱 이렇게 구한다. 아니 4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일단 요 단원에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좀 했는데 여러분 이제 문제 푸는 거 좀 까먹었을 것도 같고 하니까 조금 기본이 되는 중요한 문제 몇 개랑 난이도 좀 있는 거 상 문제다랑 이런 것들 몇 개 풀어볼게요. 몇 번 볼 거냐면 어디 있냐? 일단 64번 한번 볼까요? 64번 잘 할 수 있는가? 64번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녹화하는 거야? 하고 있구나.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이 NAK가 NA16 이거 X방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들만 모을 거래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NAK는 NA16의 원소의 개수 플러스 NA27의 원소의 개수와 같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이런 거는 항상 지금 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금방 알아볼 수도 있는데 여기 누가 있느냐 얘가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에 M이 있어요. M. 발음 잘해야 돼. M이 있는데 M이 여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A16은 뭘 뜻하는 거냐? A16은 X라는 원소를 모았는데 X는 루트 16 이하의 자연수를 모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16이 4니까 4 이하의 자연수 4개죠, 4개. 4개. 그러면 얘는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를 말하는 거니까 5개.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9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AK의 원소의 개수가 9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어? 루트 27. 5, 25잖아요. 네.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냐고. 됐어? 따라왔어? 루트 A27은 X가 X는 루트 27 이하의 자연수 말하는 거잖아. 얘는 루트 25는 넘고 루트 36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5점 얼마쯤 되죠? 그러니까 5개 같은데요? 그죠? 예, 5개.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AK. AK는 루트 K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9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은 K는요, 99, 8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100은 되면 안 돼요. K가 100이 되는 순간 1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10개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100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1부터 99까지니까 100에서 81 빼가지고 19개, 19개의 자연수들 가능하죠. 4번이 정답이네요. 됐어요? 선호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라. 그렇지. 어딨냐? 여기 있다. 71번.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더 복잡하게도 잘 나오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그랬네. 선의 1번은 맞아요?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봤는데 고민하면 안 돼.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에요. 고민하면 안 돼요. 영호야 2번 맞아요? 1이 A의 원소다 이면 이 A라는 집합 안에 얘가 그대로 들어있어야 돼. 그대로. 그냥 그대로. 들어있죠? 이거 맞아요. 은혜야 3번 맞아요? 이거 맞아. 이게 원소가 되려면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어야 돼. 그대로. 그대로. 다시 선우야 이거 4번 맞아요?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A의 원소로서 자리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그대로, 3 그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거 맞아요. 그죠? 5번이 틀렸죠? 5번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씨. 맞게 할 수가 없네. 5번을 맞게 하려면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얘처럼. 그죠? 집어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A가 공집합 1, 2 그리고 1,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어봐. 이게 A의 원소니? 이 맞죠?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물어봐. 이게 A의 부분집합이니? 이것도 맞죠? 이게 그 원소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금 여긴 됐고요. 이 정도면 뭐 됐지. 자, 넣어봅시다. 그 다음 여기 75번. 75번에 보면은 집합이 나왔고요. 집합이 나왔고, 이 안에 보면 부등식,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수직선을 그려서 연립부등식으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수직선을 그려서 푼다고 생각하면 금방 풀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여기 좀 빨리 하고 시단계 좀 몇 개 하고 싶어서. 그리고 80번에 보시면은 요 PA라는 집합에 보면 X를 모았는데 X가 A의 부분집합을 모아놨다. 이런 집합이 있거든요. 요거를 집합 A의 멱집합이라고 해요. 멱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 좀 낫겠죠. 네, 멱집합. 그러니까 이 PA의 원소들은 다 A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부분집합.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지만 공집합이 원소로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A의 부분집합 아닌 거죠. 그죠?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문제 몇 개 찾아볼게요. 적어도 하나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여기 있네요. 95번. 95번에 보면은 집합 A는 1, 2, 3, 3은 없네요. 1, 2, 4, 5, 6, 7, 8. 1, 2, 4, 5, 6, 7, 8. 7개 원소가 있어. 3만 없습니다.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두 개의 아이씨 이거 아닌데. 적어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적어도 하나 어딨지? 적어도 하나. 없네. 이제 그냥 이렇게 어딨나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적어도 하나 있는 거 찾아줘. 여기 있네요. 102번에. 102번에 보시면 집합 A는 30 미만의 5의 양의 배수라고 돼 있어. 이 부분 집합 중에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튕기지 마. 그래, 가만히 있어. 정신 차려. 그렇지. 그러기 빠지지 마. 그렇지.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30 미만의 5의 양의 배수니까 50, 15, 20, 25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요. 이 홀수가 보면 5하고 15하고 25하고 이렇게 세 개 있거든?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는 건 얘는 포함되고 얘네들은 포함 안 되는 경우, 얘만 포함되고 둘은 포함 안 되는 경우, 얘는 포함되고 둘은 포함 안 되는 경우. 영호야 이거 아니? 적어도 하나가 포함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 적어도 하나가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많아. 유일하게 없는 게 뭐야? 셋 다 포함 안 되는 경우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셋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뺄 거예요. 셋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뺄 거야. 그럼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니까 32개고요. 3개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빼주면 2개 남죠. 2의 제곱개 4개는 홀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32개 중에 4개는 홀수가 없으니까 32에서 4를 뺀 28개는 홀수가 적어도 하나는 포함이 돼 있다는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여사건이라고 해서 배웠죠. 여사건. 적어도 한 명은 남자일 확률 구해라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여사건 나오면 반대로 구해요. 반대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가볼게요. 이거 104번이 이런 데 있네, 이렇게. 104번은 이건 뭐 무조건 나오죠. 이거는 무조건 나오겠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래요. 자연수. 나에 보면은 n이 A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A의 원소래요. 그러면 n이 A의 원소이면 그랬는데 A는 자연수만 원소로 가지니까 n은 자연수여야 되고 n분의 18 역시 자연수여야 돼요. 그러면 n은 18의 약수, 양의 약수가 되는 거죠. 양의 약수.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 2, 3, 6, 9, 18밖에 없어요. 저는 이 정도 글씨 크기 보여? 여기 보여? 공집합, 이거 집합의 개수 이런 글씨 보여? 좀 빡세? 보기가 좀 빡세? 볼만해? 근데 이 6개가 집합 A에 다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n이 A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들어간다 그랬지? n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 의하면 1이 A의 원소이면 1분의 18인 18도 A의 원소이다. 거꾸로 18이 A의 원소이면 1도 A의 원소라는 거지 1이 안 들어가면 18도 안 들어가도 돼. 1이 들어가면 18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1이 안 들어가면 18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하고 18은 짝꿍이야 짝꿍. 들어갈 거면 같이 안 들어갈 거면 둘 다 안 들어가면 돼. 두 번째는 3, 2가 A의 원소이면 9도 A의 원소라는 거야. 그러니까 2하고 9도 짝꿍이에요.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 그럼 3이 A의 원소이면 6도 A의 원소다라는 얘기니까 3하고 6도 짝꿍이야. 그러니까 18하고 9하고 6은 경우의 수가 없다고 봐도 돼요. 왜? 1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면 따라서 안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바뀌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원소가 3개짜리라고 보면 돼요. 원소가 3개짜리. 얘네들은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같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할 테니까. 그래서 원소가 3개짜리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8개인데 이 안에 보면은 이 3가지가 모두 안 들어가는 공집합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 여기 보면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집합 1개 빼서 7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공집합을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나 자신을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요건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봐봐. 이거 2개가 문제가 좀 달라요. 봐봐. 이거 어떻게 하죠? 인서트인데 인서트. insert. 오케이. 자, 집합 A가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어. 이게 5개가 있는데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는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거랑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면 이 둘이 개수가 좀 달라요. 이 둘이 개수가 달라. 왜냐하면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1과 2를 지워버리면 원수 3개 남잖아. 그럼 2의 세제곱계니까 8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은 이 8개는 1과 2를 무조건 포함하는 애들을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나 자신이 들어있어, 이 안에. 근데 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나 자신을 빼야 되거든요, 이렇게. 빼야 되거든. 근데 A의 진 부분 집합 중에서 1과 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1과 2를 지우고 원소 3개 남았으니까 3개에서 8개 하면 이 안에 나 자신 없어요. 어차피 없습니다. 어차피 없으니까 이거 뺄 필요 없어요. 나 자신을 다시 뺄 필요가 없어. 이 8개 안에 나 자신이 없어. 1과 2가 들어있는 애가 없잖아. 그리고 원소 5개짜리 이 안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또 여기다가 진부분 집합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A의 부분 집합 중 공집합이 아닌 이래. 공집집이 아니고 공집합이 아닌 그래.
그럼 이 안에 공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그치? 1, 2가 안 들어가는 애를 찾았으니까 1과 2하고 나머지도 다 안 들어가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또 하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진부분집합이나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말이 들어있으면 뺄 건지 말 건지 잘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상황을 봐서. 봅시다. 여기 이제 뒤에 110번 한번 해볼게요. 110번. 110번은 2분 드릴게요. 2분. 다 했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네, 160이네, 160.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고 아닌가? 잠깐만요. 맞네. 2의 4제곱개 16개. 맞죠? 160. 봐봐. 지금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을 fx라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집합 A에는 오메 2의 거듭제곱들만 넣어놨네 이렇게. 그쵸? 2의 거듭제곱들만 넣어놨어요. 그거에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들을 A1부터 A31까지라고 하기로 했대요. 근데 공집합 포함시켜도 상관없어. 왜냐면 그 모든 원소들의 곱셈만 따져보기로 했잖아. 그죠? 공집합이 있으면 그냥 0이겠지 뭐. 그죠? 그 여기다가 이제 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공집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FA1부터 F31까지, FA31까지를 다시 다 곱할 거래요. 이렇게 다시 다 이렇게 곱할 거래요. 다시 다. 오늘 드립이 아주 그냥 물 만났어요. 다시 다 곱할 거래. 그러면은 이거 몇 개인지만 세면 되잖아. 몇 개인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1이라는 집합에 2 하나 들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2야. A2라는 집합에 2하고 2의 제곱이 들어갔어. 지금 여기 보면 원소가 1,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소들을 곱할 거잖아. 그럼 1은 들어가나 마나잖아. 별 상관없잖아요. 1은 들어가나 마나. 그죠? 1은 들어가도 어차피 지네들끼리 곱할 건데 1은 있으나 마나 별로 의미도 없어. 곱할 거니까. 1은 별로 의미 없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2의 제곱이야. 근데 그걸 또 곱할 거래 이렇게. 그럼 이게 2가 몇 번 있냐, 2의 제곱이 몇 번 있냐, 그것만 구하면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다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곱하면 그냥 지수끼리 덧셈만 하면 돼요. 지수끼리 덧셈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만 찾으면 되냐? 이 31개 중에서 첫 번째 2를 포함하는 AN이 누가 있지? 이것만 보면 돼. 2를 포함하는 AN이 몇 개 있어? 2를 지우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2의 4제곱개 16개 있어. 그러니까 이 30개, 이 31개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1개를 곱셈으로 다 연결을 하면 2는
16번 나올 거라는 거야. 내 말 맞아? 이해됐어? 두 번째, 2의 제곱을 원소로 갖는 애가 몇 개 있지? 따져보면 똑같이 2의 4제곱기 16개야. 그러니까 2의 제곱을 찾아보면 16번 나올 거라고, 16번. 딴 애들도 다 마찬가지지. 아, 그러니까 얘를 다 계산하면 2가 16번, 2의 제곱도 16번, 2의 세제곱도 16번, 2의 4제곱도 16번 나와. 따라와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거 곱할 거야. 그러면 2의 16 플러스 32 플러스 48 플러스 64잖아요. 이걸 16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2의 160제곱이 된다. 됐어? 선도 맞았어? 어, 어. 지수법칙이요? 아닌데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대요. 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수원에 다시 한 번 나와. 응, 2번 나와. 아니, 그러면 너가 지금껏 이거를 X 5제곱이라고 알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내가 저걸 어떻게 알지? 아, 수원 거라고 생각했어?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은호 따라왔어? 이거 이해했어? 영어야 알겠어요? 요런 식이에요. 네, 이제 원소들끼리 곱하는 경우가 있고 원소들끼리 또 더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 그런 거 조금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하면 문제만 잘 읽으면 굉장히 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113번 한번 볼게요. 113번. 113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A, B라고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1학년 때 학원을 다니거나 했으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했을 거예요. 선생님들 보통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GA, B 이렇게 나타낼 때 집합 U는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읽어봅시다, 이거. 전체 집합이 10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전체 집합이. 이거의 부분 집합 A, KN.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여기 누가 들어갔냐, 여기 누가 들어갔냐 이런 거 보라고. 그죠? 여기 K, 여기 N이 들어가면 X를 원소로 모을 거야. X를 원소로 모을 건데 여기 들어있는 N과 X의 최대 공약수가 여기 써있는 K가 돼야 된대. 여기 써있는. 그러니까 A4의 20은 뭘 뜻하는 거야? X를 모았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야. X와 20의 최대 공약수. 여기 N 여기야. 가로 안에 20이 들어와야 돼. X는 그대로야. 그죠? 그리고 요 K가 1로 들어와야 돼. 그랬더니 4야. 20과 K의 최대 공약수가 4야. 오케이? 그러면 X는 4의 배수이긴 하지만 뭐는 안 돼요? 뭐 20이 4 곱하기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5를 인수로 가지면 안 돼요. X가 5를 인수로 가지면 최대 공약수가 4가 아니고 20이 돼버린다. 그죠? 이건 안 돼. 5는 인수로 가지면 안 돼. 그래서 4의 배수 중에 5를 인수로 갖지 않는 X는 4, 8, 12, 16, 20 안 되고 24, 28 이런 애들 다 됩니다. 중간에 이제 20의 배수들만 빼주면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얘는요?
A3의 6은 A3의 6은 x를 모았는데 최대 공약수 6과 x의 최대 공약수가 3이야. 아, 그러면 x는 3의 배수이기는 하지만 홀수여야 돼, 홀수. 그죠? x가 3의 배수인데 짝수가 되면 6하고 서로 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 뭐야 6하고 또 2라는 뭐 소인수를 또 공유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6이 돼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 홀수여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뭐뭐 있는 거예요? 3, 9, 15, 2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3의 12. A3의 12는 뭐야? X바 G 12와 X의 최대 공약수가 3 이렇게. 마찬가지죠? 역시 X도 최대 공약수는 3이니까 3의 배수는 돼야 되는데 12는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는 포함하면 안 돼요. 네, 즉 3의 배수 중에서 홀수여야 되는 거지. 둘이 똑같아요. 그죠? 다음 디귿. 디귿은 뭐야? A, 1, 7이니까 X를 모았는데 7과 X의 최대 공약수가 1이래. 1, 그죠? 그러면 7과 X가 뭐라는 거야? 서로소라는 거죠. 서로소. 그치?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7과 서로소인 애들 찾으라는 거잖아. 7과 서로소인 애들은 못 찾습니다. 서로소는 규칙이 없어서 못 찾죠. 7의 배수를 찾아서 빼야 돼요. 7의 배수, 뭐였겠지? 14개? 네, 찾아서 100개에서 빼면 86개다.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니은 틀렸니? 맞지? 이렇게 다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가봅시다. 또 뭐 있냐? 오, 이거 114번 해볼까요? 114번? 114번. 이 원소 합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원소 합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니까 풀어봅시다. 안 돼, 그러지 마. 녹화는 여기까지만 해서 올려줘야지.